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90분 동안에 매우 의미 있는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SNS 소셜 트루쇼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양국의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일단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트럼프가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고, 트럼프 역시도 화답을 했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공개가 됐죠.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매우 좋은 통화였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좀 호의적인 어떤 태도로 시진핑과의 어떤 통화를 마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 관세 부분이나 또 무역 분쟁 우려가 상당히 좀 불식될 수 있는 그런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 아닌가.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래?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이 그냥 거의 꼬로박고 있죠. 무슨 크랙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북극의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 아이스가 빙판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갈라지는 듯한 크레파스를 연상하는 듯한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미국 자본시장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0.83, 마이너스 0.53 계속해서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죠. 근데 변수가 터졌죠.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 거의 프로레슬링을 능가할 정도로 거의 우격 따짐으로 좀 엄청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주고 있는데, 아니 브로맨스라는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둘 사이가 끈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서 너 미쳤다 직격탄을 날렸고, 머스크는 나 없으면 대선 패배했을 건데 이거 거의 극과 극으로 가는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자체가 완전히 그냥 휘청휘청거리는 겁니다. 아무리 여타의 다른 어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대기업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의 어떤 견인차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 많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현직 대통령하고 완전히 맞다이를 까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어젯밤 이런 영향 때문에 마이너스 14% 빠졌습니다. 와,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테슬라 쪽에 몰빵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식시장에. 그만큼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주식 주가 가치가 더욱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탔는데, 지금 완전히 큰일 나게 생겼네. 이거 자칫 잘못했다는 반토막 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이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를 거의 절벽 수준으로 지금 깎아먹고 있는데, 이런 갈등 양상이 봉합이 되지 않으면 굉장한 어떤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국채가 폭락하는 바람에 국채금리 올라가서 미국 부채 해결, 여러 가지 좀 이 테러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어차피 또 이 주식시장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재가 터진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를 하는 내용을 담은 트럼프 행정부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는 거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12억 달러, 1조 6천억의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얼마나 이 트럼프를 서포팅 해줬습니까? 굉장한 어떤 배신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죠, 머스크가. 그러니까 X 계정에다가 끊임없이 그냥 트럼프를 비방하는 그런 어떤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나를 비방할 줄이야. 서로 협력자 관계로서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그냥 훈훈한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급격하게 사회가 악화가 되면서 지금 미국 자본시장이 지금 휘청거리고, 이거 고스란히 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또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어요. 이건 심심하면 한국만 이렇게 건드린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게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게 일단 대미 이 교육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인트를 까는 그런 어떤 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 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 2% 이상인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이건 좀 형평성에 좀 원리에도 좀 어긋나 보이고요.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서로 그냥 윈윈하는 관계고, 아니 수출을 흑자를 얻기 위해서 수출을 하지 적자를 보기 위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있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어놓은 그 선, 그 기준 이상치를 찍어버리면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지금 트럼프의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다. 그리고 자국의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도 지금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갈등 양상을 부추기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자본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 부분에 있어서 환율 절상이냐, 환율 절하냐, 결국 환율 전쟁으로 가고 있죠.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 중국과였던 이 갈등은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봉합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관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환율 쪽으로 가면서 이제 달러는 우리가 낮출게, 니들 나라 이 통화 가치 좀 올려, 그래서 우리 미국 수출도 좀 좋게 만들게, 이런 식으로 환율 절상의 압박으로 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오르게 돼요. 지금 오늘 환율만 봐도 1350원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거 수출이 도리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아파트 가치 내려가. 경기 침체 국면은 그대로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고, 이 고점의 아파트 값은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는 정상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은, 시장의 변동성을 또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미국 변수가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꽉 붙들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꽉 붙들고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 때문에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다시 또 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좀 잘 지켜보시고,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뭐 여전히 물음표가 많이 찍힐 수가 있는데, 어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0.19%도 살짝 올랐습니다. 상승세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는 듯 하지만 이 상승폭은 그닥 크지 않다. 미미하게 지금 지속이 되는 거고, 이게 한순간에 완전히 확 하고 꺾여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또 분기점을 충분히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뭐 18주 연속 오름 추세를 보이고 상승폭이 확대된다 하지만, 그 상승폭은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지금 줄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과 지금 뭐 세종이 좀 주춤해졌죠. 어마무시하게 오르다가 지금 뭐 대선 이후에 다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발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들고요. 뭐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곳이었는데, 세종도 어차피 지방이잖아, 지방. 서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서울이 유일하게 0.19%로 지금 올라서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어떤 수도권과 지방 양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집값 추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송파구가 좀 어느 정도 상승세 폭이 좀 높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실거래가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송파구,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노원구까지 거의 뭐 4억 이상 뚝뚝 떨어지는 30% 이상의 하락률을 찍는 곳들이 많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역시도 하락 추세, 지방 역시도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 경기도권 실거래가 지수를 보더라도 성남시와 하남시, 고양시, 시흥시, 화성시 등등 해서 뭐 4, 5억대로 하락 파이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나오는 건 굉장히 좀 유순하게 나오는데, 현장 거래에서는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상당히 스스로의 가격에 디스를 한다. 그만큼 스스로를 좀 깎아내려야지 수요를 유인할 수 있잖아. 아니 가격을 고점에 그대로 그냥 물려가지고 가격을 내놓으면 누가 사냐고.
살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춰야지 수요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서울은 0.19, 차종 확연히 줄었죠. 0.10에서 0.07로 줄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서울은 거의 보합, 수도권도 보합. 대체적으로 좀 미미한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전주보다 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하지만 보합 수준입니다. 수도권도 비슷하고 지방 역시도 보합 수준. 송파구의 상승률이 이 매매가 상승률하고 연동해서 조금 같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어떤 변동폭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실거래가, 전세가를 보더라도 강남은 10억 이상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강남의 이 전세가는 이 대폭적인 어떤 하향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역시도 거의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지금 깜짝 놀랄 만한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는데 20평대가 18억 3천만 원. 매물은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3월에 16억을 찍었는데 지금 18억 찍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신고가 경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실거래가를 보면 25평이 최고가 19억을 찍었다가 17억으로 내렸다가 다시 18억 3천까지 찍었어요. 어찌 보면 이 마포 아현동 쪽의 어떤 재개발, 그런 어떤 개발 호재에 힘입어서 신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분양한 이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 똑같은 동네입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1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해서 여기도 좀 만만치가 않네. 그러니까 마포가 이런 식으로 최고가를 찍는다는 소식이 파다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신축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깃발 꽂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고 나는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피니시 라인 통과하겠다 해서 당첨된 사람들 몇 명을 딱 뜯어보니까 16건이 위장 전입을 했네. 야,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6채 모두 줍줍으로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졌고요. 여기 5구 제곱이 주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13억 정도로 분양을 해서 지금은 20평대 서울 아파트 비강남권도 마포 말고 좀 서울 외곽에서 분양 은평구가 요새 10억 11억 하잖아요. 20평대가 13억에 나와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또 20평대 오른 그런 가격과 대비하자면 별반 차이도 안 나. 그 정도로 지금 진짜 20평대가 10억이 넘으면 지금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5구 제곱 13억 했습니다. 근데 현장 호가는 지금 5구 제곱이 20억이 넘어갈 분위기야. 근데 여기서 16채 무순위 줍줍이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어떤 이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평균 경쟁률이 143.23 대 1.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5구의 제곱 같은 경우는 236대 1, 5구비가 153대 1, 84가 거의 223.9대 1을 찍었었습니다. 애호개혁과 공동력이 가까운 그런 굉장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6채 모두 나오게 되면 또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형 아주 참하게 잘 구성이 됐고 5구A가 이 자이 아파트라서 이 내부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밀조밀하게. 딱 보면 이거 84제곱 평면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잘 돼 있습니다. 침실 3개로 돼 있는데 언뜻 딱 보기에 침실 4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팬트리는 중간에 다용도시라고 교차를 하면서 딱 박아놨고 5구B 역시도 탑상형 구조지만 역시 팬트리를 잘 넣어놨네요. 그만큼 1101세대 정도 되는 1000세대가 넘어가는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신축 대단지의 어떤 존재감이 있으니까 16채가 모두 다 부정청약이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뜨거운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입지는 공동역과 애호개역을 끼고 있어서 앞으로 공동역은 어마무시한 어떤 이 잠재성을 가진 역 아닙니까? 교통호재가 밀려들어오는 밀물처럼 쏟아지게 돼 있는데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10명 중 9명, 뭐 서울 집값 하반기 더 뛴다라는 어떤 불안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공급 절벽이 지금 문제죠. 이 공급이 조금 저렴하게 좀 임대 아파트나 또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어야만 어느 정도 집값 추이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닭공이라고 하죠. 닭공. 닭치고 공급이라는 절체절명의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새 정부에서 뭐 걸 것 같아요. 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분상제 아파트. 일단은 안정적 임대 환경을 구축하시라. 임대 아파트면 어때? 일단 내가 저렴하게 딱 진입해서 걸치고 있으면 앞으로 공공분양이나 분상제 아파트 입지 좋은 곳에서 분양을 하면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좀 그런 어떤 좀 마인드로 좀 바뀌셔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저렴한 가격의 공급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정상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급에 집중적인 어떤 포화를 좀 들이볼 것 같은데, 아무튼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미국의 이 자본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기업과 대통령이 지금 머리 부딪히면서 싸우고 앉았으니까 이건 큰일 났네요.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고요. 미국 변수가 지금 제일 큰 변수라. 그래서 뭐 한국의 아파트 시장 고스란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부분이 굉장히 어떤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튼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정말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